여러분, 혹시 사진 찍을 때마다 한쪽 입꼬리가 더 처져 보이거나 입술선이 좌우가 달라서 좀 신경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입술이 얇아서 인상이 흐려 보인다거나 화나 보이는 인상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입술 필러랑 안면 교정,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하이미원 권유영 대표원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입술 필러는 단순히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닙니다. 그 얼굴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안면 비대칭 교정까지 연결되는 시술이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볼륨만 넣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술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약간 아래로 처지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중이 길면 실제 얼굴보다 훨씬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 전에 환자분의 얼굴 전체적인 비율과 비대칭 여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얼굴 좌우를 나눠서 눈, 코, 입 의 위치를 정말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요. 어느 쪽이 더 볼륨이 부족한지, 어느 쪽 입꼬리가 더 처졌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에 맞는 주입 위치와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안면 비대칭 완전히 대칭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날 때인데 뼈 구조에서 오는 비대칭이라면 필러로 해결이 어렵지만은 이 연부 조직, 즉 살과 볼륨의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은 필러로 꽤 자연스럽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입술과 그 주변 볼륨이 한쪽만 꺼져 있거나 입꼬리 한쪽이 더 내려가 있는 경우라면 이 필러 시술로 좌우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끔 얼굴이 비대칭이어도 괜찮으니까 이 입술만 대칭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전체적인 대칭과 이 입술의 대칭은 서로 조화를 좀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안면부 리프팅과 입술 필러를 함께 진행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하안면부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 탄력과 연부 조직의 볼륨 상태를 함께 평가해야 해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가 있고, 이 지방 패드가 위축되거나 연부 조직이 감소한 경우에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볼륨을 보충해서 하악선을 보다 선명하게 정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입술 경계가 살짝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입술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술 비율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1대 1.5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잡혀 보입니다. 사실 또 이 보톡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입을 꾹 다물 때 인상이 나빠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근육 습관이 반복이 되면은 이 마리오네트 주름 아래쪽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입꼬리가 더욱 처져 보이게 됩니다. 입술 축 자체가 좀 틀어져 있는 분들이라면은 입꼬리 보톡스와 자갈턱 보톡스를 함께 활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은 윗입술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입술 부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돈해주면 옆모습에서 턱이 과하게 부각되어 보이지 않아서 얼굴 전체적인 조화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또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하신 분들은 입술 가로 확장을 함께 진행해드리면 전체적인 균형감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양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입술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이른바 이 소세지 입술처럼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개개인의 입술 두께나 혈관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술된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은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극히 드문 경우지만은 필러가 혈관 내로 잘못 주입될 경우에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률 자체는 매우 낮지만은 이 때문에 반드시 의사, 그것도 해부학과 혈관 분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의료진에게 시술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 필러는 단순히 볼륨만 채우는 시술은 아닙니다. 얼굴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비율과 비대칭을 함께 고려해야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혹시 입술 필러나 안면 교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하이미원 권유경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